오늘도 야근 각이네. 나도 돈 많은 백수 하고 싶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6천만 원? 아니 뭐 이렇게 비싸? 아니 남들 다 한다길래 나도 돈 좀 벌어볼까 했는데 너무 비싸네.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만 모르는 건가? 요즘 비트코인이 하나에 6, 7천만 원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정말 비싸졌죠. 그만큼 비트코인 수요가 많다는 건데요. 그런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거래되는지 잘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현실이 아닌 디지털상의 가상으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암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1세대 가상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물론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이나 리플처럼 가상화폐 종류는 정말 많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최초로 만들어진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커서 최근에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가상화폐는 사실 우리에게 꽤 익숙한 존재예요. 최근 부활을 예고한 싸이월드의 도토리도 가상화폐라고 할 수 있어요. 싸이월드에서는 하나에 100원 하는 도토리로 BGM도 사고 옷도 사입고 집도 꾸미잖아요. 도토리는 실제 현실에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싸이월드라는 온라인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비트코인도 온라인에서 거래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암호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라고도 불립니다.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말만 많이 들어봤지 솔직히 그게 뭔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복잡한 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먼저 비트코인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부터 알면 그래도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쉬울 거예요. 비트코인은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일본인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개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의 정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게 없습니다. 아무튼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비트코인을 만들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중개인 없이도 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이 컸어요. 대부분 돈과 그 거래 내역을 은행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돈과 정보가 집중된 은행이 해킹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은행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하는 걱정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은행이나 카드사, 정부 같은 중개인이 개입하지 않고 개인끼리 돈을 거래하고 누구나 그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여기서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볼게요. 비트코인 총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한된 돈을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각자 어디에 쓰고 누구한테 돈을 보내는지를 적는 공용장부가 존재해요. 먼저 김계민님이 커피를 사 먹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옆자리 박대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샀어요. 어제 만난 친구가 더치페이한 저녁값을 방금 김계민님한테 송금했어요.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적히지 않고 더 짧은 문장으로 변환한 해시 함수로 표현됩니다. 어쨌든 이런 거래들은 모두 하나의 장부에 기록되고 그 내역이 10분마다 하나로 묶여요. 이 작은 묶음을 블록이라고 할게요. 이 블록들은 기존 거래 내역이 묶여있는 블록체인에 계속해서 추가돼요. 단, 각 체인을 연결할 때는 고도의 암호 함수를 풀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작동 원리입니다. 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신기하네요. 그럼 그 암호 함수는 누가 푸는 거예요? 전 수학은 생각하기도 싫거든요. 비트코인을 채굴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모든 사람의 거래 내역을 수집하고 10분마다 장부 블록을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추가하는 과정을 바로 채굴이라고 해요. 물론 이 채굴 과정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암호 함수를 푸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지금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특수 컴퓨터가 매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수백 개, 수천 개씩 두고 24시간 채굴하는 공장도 생긴 거고요.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암호 함수를 풀고 체인을 추가하면 보상으로 새로 발행된 비트코인 6.25개가 지급되기 때문이죠. 수학 문제 하나를 풀면 억대 보상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굴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아무튼 채굴자가 함수를 풀어서 체인으로 연결한 이 공동 장부는 비트코인 참여자 모두에게 복사해서 공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위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만약 누군가 자신의 거래 내역을 조작하려고 하면 전 세계 모든 참여자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저장된 장부를 위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장부를 공유해두면 거래에 참여한 사람 단 한 명만 남더라도 모든 거래 내역을 복원할 수 있다는 점도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 이제 블록체인이 뭔지 조금 알겠네요. 근데 요즘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갖는 거예요? 화폐는 사람들이 서로 그것을 화폐로 믿어야 그 가치가 생겨요. 사실 우리가 쓰는 지폐 역시 법으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2009년 처음으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게 됐을 땐 사람들은 그게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누가 비트코인을 화폐라고 생각했겠어요.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는 게 없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엔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기도 해요. 물론 여전히 비트코인 가치에 대한 논쟁이 많아 하루에도 여러 번 가격이 변동하지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최근 신뢰도와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제 말이요. 요즘 너무 비싸다니까요? 비트코인 하나에 6천만 원이 넘으면 저 같은 사람들은 아예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의 기본 단위는 BTC인데요. 1BTC를 0.1BTC, 0.0001BTC처럼 작게 쪼개서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작게는 1억분의 1 비트코인까지 쪼갤 수 있어요. 요즘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파는 곳도 생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피자 한 판을 사 먹을 수 있다면 약 0.0005 BTC, 그러니까 3만 원 정도를 내면 된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처음 상품을 구매한 사례도 피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2010년 5월 라슬로라는 사람이 피자 2판을 주문하면서 1만 비트코인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때 비트코인이 100원도 안 할 때였어요. 만약 그때 피자를 안 먹고 1만 비트코인을 그냥 뒀으면 지금 6천억 원이 넘는 자산이 됐겠죠. 하지만 이게 화폐가 아닌 투기 수단이나 도박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 판단을 잘 한 뒤에 사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아, 나는 왜 2010년에 비트코인을 몰랐지? 아니, 알았어도 내가 비트코인을 샀을까? 진짜 이게 화폐의 기능을 하긴 할까? 비트코인, 남들 한다고 따라 살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하고 사야 되는 거였네.